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가장 섹시한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혹은 고대 그리스 전사들, 신의 후손, 완벽한 남성성을 상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혹은 제가 여러분에게 트로이의 헬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그 여성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 친구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은 이게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여성이었다가 남성이 된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에서 진심이에요. 소문에 따르면 이 남자, 엘리엇 페이지, 혹은 이전에 엘렌 페이지로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주노에 나왔던 그 여자 기억하시죠? 이 영화 기억나세요? 그녀가 임신한 10대였던 영화나 엄브렐러 아카데미 혹은 이런 영화들에서요. 이 임신한 여성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영화에서 아킬레우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저를 화나게 해요. 제가 왜 화가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단순한 진실을 그들이 자꾸 왜곡하는 것에 질렸기 때문이에요. 아름답고 강한 남성의 정의는 이제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150cm 여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미쳤다고 하든 트랜스젠더라고 하든 트랜스젠더 혐오자라고 하든 괜찮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단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니면 똑같이 중요하게는, 만약 우리가 트로이의 헬렌이 아름다움의 전형이었던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도 이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피타 냐옹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워요. 알겠죠? 저는 그녀에게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하지만 이 캐스팅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쳤어요.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이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서 이 미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냥 영화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이게 트로이의 헬레네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아킬레우스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짜증나요. 어떻게 이 남자가 이 남자 같은 여자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구라도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걸 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브래드 피트처럼 남성성의 상징인 사람을 데려다가 솔직히 저는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요.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제가 가장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도 가장 세상에 진짜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마도 제가 한 말 중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말일 텐데 저는 브래드 피트가 특별히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이 사람보다는 남성성의 정의에 좀 더 가깝다는 건 이해해요. 이런, 우리 정말 힘든 시절에 온 걸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일로 인터넷이 좀 난리가 난 걸 보면 이 캐릭터 때문에 그를 오디세이에서 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은 잠재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죠. 그러니 누가 그 캐릭터에 신경 쓰겠어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사람을 뽑으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역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보러 갈 젊은 남녀에게 오디세이를 통해 아킬레우스의 전설을 알려주게 되면 이 그리스의 전사, 정복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실 저 사람이 지금은 남자가 된 여성이고 키가 150cm 정도에 저렇게 생겼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남성성이 죽었다는 거죠. 남성성의 정점이 사실 혼란스러운 여성들이라는 걸요. 그건 누구에게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할 거라면 적어도 키 큰 사람을 선택하세요. 남성으로 전환한 여성을 선택할 거라면 적어도 키 큰 사람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모두 남성적인 남자는 키가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남성적인 남자들도 많아요. 이건 키 작은 남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키가 150cm인 여성이 정말 그리스 전사나 영웅 같은 신화 속 인물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지치게 해요. 정말 지치고 한심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예전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해요. 마른 여성이 매우 심하게 비만인 여성보다 더 아름답다는 건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보다 덜 매력적입니다. 남성적인 남성은 남자가 되려고 하는 여성보다 더 남성적이에요. 내가 미친 걸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내가 정신이 없는 걸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계속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요. 그러고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죠. 이해가 안 돼. 왜 젊은 남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지? 왜 그들이 위기에 빠진 거지? 글쎄요. 그들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열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을 듣는 대신 이제는 그것조차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만약 그들이 나가서 궁극적인 남성성의 상징이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자만이 남자가 되어야만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바보 같고 짜증나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저를 정말 화나게 해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요.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한 대중의 압박과 항의가 실제로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정하게 만들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이미 이런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깨어있는 척하는 사고방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